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대선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 정책 쪽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제 민주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까지 원전 쪽의 정책이 에너지 정책의 주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전이라고 하는 게 국가 단위로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조업들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좀 일정적이지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호황과 이제 뭐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등락이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이 원전 쪽이 주력 업종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이러한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전 세계 주요국들의 좀 이제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원전 쪽으로 굉장히 이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목하고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21대 대선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점 정책으로 원전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주요 종목들이 뭐 500%, 1000% 대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정책으로, 대통령 정책으로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이 주가 관점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겠고, 지금 이제 차세대 원전으로서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겠는데, 대형 원전 대비해 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제조 비용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건설 비용 내지는 이제 운용을 하는 그런 원자력 원료들의 그런 이제 좀 경제성이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용 문제가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대형 원전보다 소형 모듈 원전이 비싸다는 거죠. 그 비싸다라고 하면은 굳이 소형 모듈 원전을 지을 필요가 없겠죠. 지금의 다른 이제 뭐 에너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 비용 문제라고 하는 건 에너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근데 이 소형 모듈 원전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비용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 게 미래 기술로서 당초 2030년 늦어진다라고 하면 2035년 정도에 지금 이제 최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지금 시대적인 요구로 인해 가지고 2년에서 3년 내에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이제 주목하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원전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선 TV 토론에 18일부터 이달 18일이겠죠? 일요일입니다. 4회 실시를 하고 6월 3일 이제 화요일이죠. 여기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TV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지금까지 대선 주제로서는 처음으로 주요 주제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서 이런 메가 트렌드 속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차세대 산업 수혜주 종목으로서
크게 올라가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원론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이 이번 토론회에서 요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제조업 쪽에서 세계 최고의 그러한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제조업의 근간은 결국에 값싼 전기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을 미친 듯이 떼가지고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환경이 파괴가 되든 말든 이 제조업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경쟁국가 대비해서 가격을 매우 싸게 만들 수가 있겠고 더 싸게 팔게 되면서 뭐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서 진행이 되고 있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는 게 핵심이 된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기존의 값싼 전기 요금을 만들지를 못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인프라 사업으로서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비용들이 수십조 원의 그런 비용들. 이번에 체코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원전 2개를 건설을 하는데 30조 원이 가까운 천문학적인 지금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의 그런 역점적인 정책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상승 패턴이 나타나주게 되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역점 정책으로 부각이 되게 되면서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G2파워 이런 이제 원전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2020년, 2021년 500%, 1000%의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었었고요. 지금 이 대표적인 수혜를 받았었던 이 대세 상승 시기가 지나고 나가지고 2021년 이후로 2022년 말에 챗GPT가 출시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의 AI 선점 경쟁이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펼쳐지게 되면서 유럽 전역에 에너지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전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던 2020년, 2021년보다 현재 시점에서의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말도 안 되게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에 이러한 이제 원전 그런 산업들 중심으로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 관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부각받기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서야 막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겠죠. 충분히 이러한 이제 대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게 된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가지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했었던 이 신재생 에너지 중점적인 정책, 여기에다가 더해서 원전을 더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SMR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민주당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겠고요. 소형 모듈 원전 SMR 특별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회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지금 이제 발의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원전이 K에너지로서 원천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마치 반도체처럼 원전 전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소 환원제철을 만들어내는 기술 같은 경우도 상용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전체 산업에 모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철강 산업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철강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는 거는 산소가 산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진행이 되겠죠. 실제로 이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를 떼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떼내는 과정을 환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지금까지 환원을 시키는 데는 석탄을 가지고 환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석탄은 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석탄을 쓰지 말고 공정열에다가 수소까지 더해가지고 이 수소를
환원을 하는 그런 기술로서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원전 정책들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원전 확대 정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전체 발전 비중이 20-3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두세 배 정도를 크게 올려버리겠다. 원전 비중이 60%다라고 하면은 전기료가 반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원전의 극단적인 확대를 지금 주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형 원전을 고도화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겠고요. 안전적인 이런 전력 공급을 위해 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을 조기 상용화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모듈 원전 기술력을 통해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서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핵 에너지로 움직이게 되는 잠수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반대에 좀 직면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지원금들 같은 경우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런 반대들을 이겨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허가 절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과를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최근 글로벌 트렌드로서 그냥 원전을 지어가지고 뭐 그냥 싸게 전기료를 얻는 것을 넘어서 꾸준히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실증적인 계획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관이 많아요. 이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근데 소형 모듈 원전 SMR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원자로 설치를 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소형 모듈 원전이 굉장히 안전하게 되면서 소형 원자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껐다 켰다 하게 되면서 이런 뭐 간헐적인 그런 대응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SMR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 기술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제 이 원전이라고 하는 거를 위험한 이 원전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싸서입니다. 싸서. 경제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입니다. 싸서. 근데 이 비용 문제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원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보통 홀수로 안 짓습니다. 이 원자로의 그런 규모의 경제를 위해 가지고 보통 짝수로 지어지게 돼요. 이번에 이제 그 수주에 성공을 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도 2기를 건설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전 같은 경우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보다 더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규모의 경제가 오히려 더 줄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굉장히 그러면은 이 소형 모듈 원전이 비싼 에너지가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파가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부터 소규모 원자로, 그러니까 원자로가 공장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부지에다가 뭐 내진 설계부터 기존의 건물들 대비해서 뭐 철근 아니면은 뭐 콘크리트 이런 이제 뭐 넣는 그런 비중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원자로가 작아지게 되면서 지금 이제 공장에서 제조가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이 반도체처럼 자동차처럼 공장에서 대규모로 찍어내는 제조업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조업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될 수밖에 없겠고 우려가 되는 SMR의 비용이 싸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이 SMR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인 요구가 발현이 되고 있겠다. 빅테크의 지금 이제 그린 에너지 그런 수요부터 유럽 측의 안전한 에너지 안보 위기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값싼 에너지,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부각이 되고 있겠고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들이 이제 빅테크들에게 직접적인 에너지 확보 계획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만들어주고 나가지고 기업들에게 돈을 주고 판매를 하는 그런 입장들이었죠.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자동차가 전동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던가, 로봇의 그런 뭐 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던가, 산업 전반적인 전동화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장기적인 그러한 이제 전력 수급 계획들을 잡게 되는데, 갑자기 2022년 말에 챗GPT라고 하는 게 튀어 오르고 나가지고 이 장기적인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게 되는 그런 에너지의 수요가 폭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네가 생성형 AI에 엄청난 전력을 쓰게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빅테크들의 전력은 우리가 정부들이 직접 해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너네들이 에너지 확보를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직접 에너지를 확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원전의 구매자가 국가였는데 기업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 구매자가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이 바로 이 SMR의 구매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SMR이 이제 이 구매자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조업화로서 경제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SMR이 이제 제조업화가 되게 된다. 그래서 반도체 신화를 잇는 차세대 산업으로서 원전 산업이 급부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K원전이 중국을 제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최고의 원전을 가장 싼 가격으로 지어줄 수가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차세대 산업의 최대 수혜주들이 마치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이, 그리고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AI 시대의 테슬라, 엔비디아가 우리 증시에 포진해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된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대폭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 부분들이 원전 쪽에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된다.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부터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대우건설입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팀코리아에 합류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건설과 엔지니어링 부분을 독점 수주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 차원에서 SMR 팀을 신설하게 되면서 한수원과 SMR 사업 협력을 본격화를 하고 있겠고요. 나아가서 원전 연료라고 하던가, 이 원전 연료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이걸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원전에다가 집어 넣어야 이게 전기를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원전 해체까지 해가지고 원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눈에 띄고 있겠고요. 일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우건설 몇 번 체크해 드렸어요. 한 바닥에서 지금 20% 30% 정도 올라가 있는데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기금이 200만 주가량을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택입니다. SMR이라고 하던가 이제 사용 후 핵 연료의 보관 장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미국의 엑스에너지, 지금 현재 미국의 한 3대, 4대 대표적인 SMR 선두권 기업으로 불리고 있겠죠. 함께 SMR 프로젝트를 협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대 원전 수혜주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 선박용 경량 탄소 포집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거는 땅 위에서 대규모로 추진이 되어야 경제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선박에다가 실을 수가 있을 정도로 경량의 이런 탄소 포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가 있겠고요. 탄소 중립 지금 정책에 있어서 핵심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1위 벡텔 같은 글로벌 탑티어 EPC 기업을
고객사로 대거 확보를 하고 있겠고요.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핵심 수혜로서 기대가 되고 있겠다. 아무래도 한택이 상장 준비를 하던 당시 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긴가 민가 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현재 수준에 비교를 해가지고 상장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가지고 원전부터 탄소 포집에 지금 현재 LNG 쪽 EPC 수혜까지 트럼프의 핵심 에너지 정책들 대표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를 통해서는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 드리는 거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단타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대형 포장, 옵티시스 이런 종목들 찍어 드려가지고 당일 상한가 급등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해가지고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단타니까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5만원, 10만원 정도로 지금 이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에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급등 타이밍의 유튜브의 메인 채널로 가셔서 맨 위로 올리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T로 시작하는 파란색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지금 오픈을 해 놨고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가능하시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